가슴이 쉬는 무릎 잡기에 이게 산소 그러면 무조건 다 좋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유해산소, 활성산소는 이게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나가서 요즘은 이런 거 별로 없는데 나가서 놀다가 자빠져서 상처가 나면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옥시풀 이렇게 발라주시고 거기다 아까진기 빨간 약 발라주잖아요. 예? 예. 근데 옥시풀 바르면 어떻게 돼요? 옥시풀 하얀 걸 그러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거기서 부글부글 하는 그게 바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해산소. 그게 이제 살균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 밖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그 좋은 거죠. 살균 작용을 하니까 소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몸속에서 이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균도 죽이지만 살균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세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 똑같이 그 병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에도 이제 말하자면 세포를 죽이고 이제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예, 활성산소, 그 유해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 유해산소를 없앨 방법이 없겠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비타민 C의 그 주제는 그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없애면 되는데 그 없애는 그게 가장 아주 강력한 그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 그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통해서 그러면 활성산소를 줄이면 우리 그 몸에 있는 그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음식 먹을 때마다 발생하는 그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냐? 세포 공격을 받지 않고 그건데 이 유해산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금 뭐 얘기가 안 되더라도 아마 계속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우리 몸속에 발생하는 유해산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 75% 정도는 CO2하고 H2O로 산소가 다 쓰여지고 한 25% 정도가 유해산소로 남으면 됩니다, 우리 몸에.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몸속에 그냥 25%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황재 박사의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이 30년도 채 못 산답니다. 그 유해산소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 중에 하나님이 대부분을 한 90% 정도를 다 저절로 다 소멸되게 없애주시고 나머지 5% 정도가 25% 중에 한 5% 정도가 우리 몸속에 잔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없애는 겁니다. 25%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애주셨고 대부분은 그거를 이제 비타민 C를 통해서 이제 그 유해산소를 이제 없애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SOD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Superoxide Dismutas라고. 그러니까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인간은 이제 살기 위해서 수명을 이제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얻는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인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결국 흙을.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명.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수명이 있죠. 그렇죠? 수명 누구나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100억 이상 왔다 갔는데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에녹 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수명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첫 번째 학설이 수명에 대한 학설이
노화 유전자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해산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화 유전자설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각 동물마다 하나님이 다 그 수명 시계를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 그럼 한 12, 3년 수명 시계가 그 안에 있어서 12, 3년 살게 돼 있고, 세포는 다 똑같아요. 그 세포 구조나 뭐 기능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답니다. 뭐 쥐나 뭐. 그런데 개는 뭐 30년, 40년 못 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쥐 2년밖에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사람 80 보통 요즘 그런 식으로 각 그 동물, 각 생물체마다 하나님이 수명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게 이제 노화 유전자설이라는 학설이고, 그다음에 학설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명에 관한 학설 중에 유해산소설. 오늘 비타민 C하고 관계 있는 유해산소설. 이거는 뭐냐면 이 유해산소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유해산소가 사람의 그 세포를 병들고 늙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게 이제 유해산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에 관한 기록이 다른 어떤 책에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옛날부터 옛날 쭉 그 나이가 수명이 쭉 그 창세기에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그 옛날에 처음에 그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그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셋이 912를 살았고 912세. 에노스 905, 그때는 다 900대입니다. 900세를 살았고, 노아가 몇 살 살았냐면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제가 찾아봤더니 셈이 600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셀라가 433년, 벨렉이 그 밑에 아들이 239세, 나홀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그 윗대 148세를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그 데라가 205세를 제가 어저께 성경 찾았습니다. 205 찾아보시지 않도록 205세를 살았고, 그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사는지 혹시 아세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127세, 이스마엘이 137세, 이삭이 185세,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고요. 여기 보신 대로 그다음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969세였습니다. 쭉 보면 어때요? 900세부터 600세, 그 다음에 200세, 80세까지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한 80세 사는데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한 10분의 1로 900세에서 80이니까 10분의 1도 넘어요. 10분의 1로 그 수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세쯤 사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분의 1로 수명이 8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급전직하로 막 줄어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황재 박사의 그 연구입니다. 어떤 다른 어디 책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황재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틀림없이 어떤 그 성경 속에 이런 비밀들이 감춰져 있을 거다. 좀 이따 다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명과 수명에 어떤 그 직결되는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오늘 말하는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C가 수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황재 박사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수명에 관계되는,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물질이
요소가 바로 비타민 C라는 건데 그럼 먼저 일단 그 비타민 C가 뭔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C라는 게 뭐냐, 어떻게 발견이 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C가 그 발견된 동기가, 비타민 C를 누가 발견했냐면 그 영국의 그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군의관이 발견을 했습니다. 비타민 C를 발견한 건 아니고 그 스컬비라고 하는, 말하자면 괴혈병, 아시죠? 괴혈병. 그 피에 그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 괴혈병을 이제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500여 년쯤 전인데, 영국은 그 이제 섬나라고 조그만 나라니까 자꾸 뭐 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배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많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령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홍콩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럴 때에 이제 해군들이 이제 군함에 태워가지고 이제 항해를 이제 오래 하게 되는데, 한 뭐 5, 6개월씩 항해를 하고 오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예를 들어 탔다 그러면 거의 다 죽어서 돌아온다. 돌아올 때쯤 되면 다 뭐 살아서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여왕이 제임스 린드 그 해군 군의관에게 임무를 줘서 자네가 한번 나가서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규명을 해봐라. 이게 뭐 천형이냐? 왜 이게 갔다 오면 다 이렇게 죽고 그러는지 한번 규명을 해봐라. 그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 그 군의관이 이제 그 군대에 같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때도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 이제 뭐 대다수 한 반 정도 이상이 죽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배가 난파가 됐는데, 어떤 그 섬에 이제 난파돼서 도착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고는 이제 무슨 뭐 이파리 뭐 그 차도 끓여주고 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따서 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금방 다 이렇게 원기가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군의관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주는 걸 먹었더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힌트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괴혈병. 그러니까 비타민 C, 그러니까 과일에 많이 있는 비타민 C, 과일에 많이 있는 비타민 C가 결핍이 돼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물론 비타민 C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주는 이런 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 항해를 하니까 과일이 있었겠습니까? 5, 6개월씩 항해를 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줬다는 게 뭐 레몬, 나중에 알려진 게 뭐 레몬 같은 거, 비타민 C 풍부하잖아요. 그런 거 차를 끓여주고 레몬즙 짜주고, 그래서 이제 다 원기를 얻고 회복을 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에 있는 어떤 요소, 뭔지는 아직 모르죠, 그때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생명이 직결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괴혈병의 발견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발견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비타민 C는 이게 우리 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가 아니라 없으면 죽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꼭 생명에 꼭 필요한 비타민의 그 정의라는 게, 비타민의 그 정의에 의하면 vitality, 아민, 이 합해서 이제 비타민이 됩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정의는 원래 학자들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아주 vitality,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꼭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하고, 아민은 NH2, 이게 질소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아미노산 같은 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고 소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비타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소량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비타민. 예, 그 뭐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를 하고 요즘은 약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지만 그런데 그거에 의하면 비타민 C는 비타민이라고 처음부터 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분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의 비타민 C의 원료는 뭐냐면 쌀입니다. 쌀에서 추출을 하는데 비타민 C의 그 원자 화학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C하고 H밖에 없어요. C하고 H밖에 없습니다. 아민, 이게 저 질소화합물,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비타민에는 이 질소화합물이 있어야 그게 비타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C에는 없으니까 비타민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비타민도 생명에 직결되고 없으면 죽으니까 학자들이 서로 이제 합의해서 비타민 C도 비타민에다가 같이 분류를 하자. 그래서 비타민 C도 비타민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 C는 비타민은 아닙니다. 아민이 없으니까. C하고 H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H2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타민 C는 뭐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뭐 필요한 양만 몸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다 배설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에 녹질 않아요.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몸에 축적이 되니까 과량 복용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은.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푸드 서플리먼트 말하자면 뭐라고 하지? 음식 보조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는. 그러니까 아민이 없으니까 몸에 쌓일 게 없어요. 다 그냥 수용성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 몸 밖으로 배설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복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몸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먹음으로써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이제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목적.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한 뭐 100몇 밀리그램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용량이 충족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먹냐 하면 물론 정량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한 알이 1000mg입니다. 1g입니다. 식사 때마다 2알씩 먹습니다. 2000ml예요. 그렇죠? 식사 때마다. 그럼 하루에 많이 먹으면 3끼를 다 먹으면 6000mg을 먹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얼마라고요? 얼마 안 돼요. 한 100, 그것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필요한 양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바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족을 시키자고 먹는 게 아니고 유해산소를 식사 때마다 생기니까 이걸 없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이걸 메가도스라고 그러는데 많이 먹는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C를 메가도스, 그러니까 많이 먹는 복용을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늙게 하는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돈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비타민 C 발견 동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노아의 그 대홍수 얘기를 이광재 박사님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근데 원래 비타민 C라고 하는 그게 동물들은 다 스스로 몸에서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한다는 걸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요. 소는 겨울에
뭐 이렇게 싱싱한 풀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죠? 염을 푹 삶아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소는 안 죽거든요. 괜찮거든요. 하나도 섭취를 안 해도. 그 모든 동물이 다 스스로 몸에서 하나님이 비타민 C를 합성을 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연구를 이제 이황재 박사가 했는데, 보니까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비타민 C를 우리 몸에서 사람도 스스로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떠돌아다녔어요? 밖에 못 나오고 야채 못 먹고. 네? 정확하게 375일, 1년하고 열흘, 1년 열흘을 배에서 못 나오고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5, 6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다 죽었다고 그랬죠. 비타민 C가 부족해. 그러니까 야채를 못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8식구도 다 죽었어야죠. 그랬는데 노아 식구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사람도 이제 비타민 C를 합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그 간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있었다는 그 흔적이 간에 그 유전인자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노아의 대홍수 때까지만 해도 노아의 그 식구들 8식구가 다 사는 거 보면 비타민 C 섭취 안 해도 스스로 몸에서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노아의 대홍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그 대홍수를 쓸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는 힘을 합쳐가지고 높이 탑을 쌓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탑을 쌓고 우리 서로 흩어지지 말자. 이러고는 바벨탑을 쌓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황재 박사의 그 추측은 하나님이 야 인간들 이렇게 죄를 짓고 너무 오래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명을 비타민 C에 합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없앰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감소시키고 제한하지 않았나? 그 하나의 그 유전자적인 방법으로 혹시 인간의 수명을 많이 낮춘 거 아닌가? 자꾸 죄 짓고 오래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그 이제 강의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갈 거예요, CD. 그런 추정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 수명이 급전직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0세에서 600세로 갔다가 팍팍팍 줄어가지고 지금 뭐 현재 80세 정도 사는 건데, 그게 아마 그 사람의 몸에서 원래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아마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타민 C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이황재 박사 강의를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 별로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황재 박사님 정말 아주 재담꾼이에요. 재밌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바로 알기는, 비타민은 아민이 없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비타민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데 그냥 꼭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없으면 죽으니까 다른 비타민은 똑같이.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분류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하고 인간 그 차이, 그 비타민 C 합성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결국 비타민 C는 뭐냐? 비타민 C란 무엇인가? 우리 몸을 그 지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물질입니다. 피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 속에
그 유해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유해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비타민 C, 우리 피 속에 있는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뚝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모를 시켜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면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그 물질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 비타민 C의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죠. 내가 너무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으면 너무 길게 할까봐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타민 C의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제가 CD를 교회에다 드리고 갈 거거든요. 그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들었던 것처럼 한 3번 이상, 뭐 5번 이상 들으시면 더 좋고 확실하게 다 들으시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다음에 내가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확신이 서실 때 그때부터 드시면 돼요. 여지까지만 안 드시던 거 뭐 며칠 더 늦게 먹었다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CD를 드리고 갈 테니까 가능하면 정말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안 들렸던 내용들이 또 들려요.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비타민 C 효과는요. 첫째 여성분들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유해산소,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있는 그 유해산소를 없애주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고요. 세포 공격을 이제 막아주니까. 그 다음에 감기가 잘 안 걸리죠.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면역력이 강화가 되니까 감기가 잘 안 걸립니다. 이따가 사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주 만성 피곤한 늘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피곤하면서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춥니다.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말인데 혈압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혈압약이 아니니까 혈압약을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을 낮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사례 이왕재 박사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혈관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니까 그 세포 공격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동맥 경화를 이제 방지를 합니다. 그 유해산소를 없애니까. 유해산소가 우리 그 혈관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혈관이 이게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혈관인데 그 내피세포라는 게 혈관 내피세포요. 피가 새지 않게 내피세포라는 게 있답니다. 이 내피세포에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게 붙어가지고 산화된 콜레스테롤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동맥경화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건데 유해산소를 이제 없애주니까 당연히 혈관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동맥경화도 이제 방지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장도 튼튼해지고 변비 이런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성병이 다 낫는다 그러는 건데 이건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재 박사도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이게 뭐 싸구려 약장사 같은데 그건 아니다. 만병통치약 뭐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런 병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왕재 박사 그 테이프에 들어보시면 당뇨병 환자 자기 그 장인 어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그 비타민 C 먹을 때 자기 아버님이 그 당뇨병 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가 대서울대 의대 교수면서 자기 아버님 할 수 없이 다리를 절단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당뇨병 그러면 저 발끝부터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피가 안 통하니까 잘라내고 결국은 다리 자른 다음에 한 2년을 이제 못 넘기고 대개는 다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님도 자기가 대서울의대 교수면서 불구하고 자기 아버님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랬는데 그 아버님, 자기가 그때 마침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할 때라 아버님께 이제 권해드리고 비타민 C를 들게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때 강의할 때 아마 한 10여 년쯤 지난 후인가 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한쪽 다리 가지시고 건강하게 늘 새벽 기도 가시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물론 다 돌아가셨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당뇨병, 이왕재 박사 말로는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한 병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속에 혈당이 높은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큰 혈관에서 문제가 없는데, 모세혈관, 저 발끝에, 손끝에 이런 데는 혈관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당 때문에 당이 그거 막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혈관들을. 막아서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썩고 잘라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 당뇨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자기 장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고혈압 환자인데 그분도 아주 엄청나게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고 하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굉장히 고혈압이 높은 그런 집안인가 봐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비타민 C 자기가 권해드려가지고 그렇게 복용을 하시고 정상 물론 혈압약 드시지만 정상처럼 그렇게 이제 혈압이 낮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이제 한참 하세요. 그런데 그건 제가 제 얘기 아니니까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타민 C를 복용하기 시작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가남농군학교에서 아마 강의한 게 아마 20몇 년쯤 전일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아까 그랬죠. 처음에 그 테이프를 딱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야, 이런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네. 그러고는 나도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먹고 쭉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이제 좀 원래 건강 체질입니다. 별로 잘 아프질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타고난 약골이었어요. 원래 약체고. 감기, 별명이 감기 대장. 그러니까 초겨울부터 늦봄까지, 초여름까지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워낙 면역력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내내 겨울 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늘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비염으로 만성 비염. 그리고 고생을 늘 했던 사람인데, 비타민 C 같이 먹고 나서 지금 그런 거 없거든요. 먹고 나서. 근데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이 아닙니다. 이거 먹자 약처럼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리고는 안 먹어도 소용없어요. 비타민 C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유해산소를 없애가지고. 한두 번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먹는 거예요. 먹었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먹었는데 몇 주 먹었는데 아무 효과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으려면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드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좋아졌구나. 그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쭉 복용을 했더니, 감기, 이런 거 이제 거의 안 걸려요, 우리. 우리는 독감 주사 같은 거 맞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기 잘 안 걸리죠. 감기가 오는 듯 하다 그러면 아예 비타민 C 양을 늘려버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보강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식사 때마다 저는 2알을 먹는데 2000ml 2알을 먹는데, 감기 기운이 조금 오는 듯 하다 그러면 3000ml 먹어요. 3알 먹어요. 아니,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니까. 이게 물론 그걸로 배가 부르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비타민 C 다량 저랑 같이 복용하면서부터 감기 해결했죠. 비염 이런 거 다 해결했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또 아까 그랬죠. 타고난 약체라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특히 소화기관, 장, 위 이런 데가 아주 약해가지고요. 그냥 늘 가스가 부글부글 끓고, 변비도 있고, 이제 늘 하여튼 가스 때문에 불편했어요. 어디를 멀리 가기가 좀 두려울 정도. 차 타고 예를 들어 하이웨이 같은데 서울에 강변도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글로 한 번씩
가는 길이 토요일마다 이제 골프 치러 가려면 글로 가야 되는데 거기 어디서 쉬어요? 갑자기 어디서 내려서 화장실을 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여보 나 급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정도 가는 거리면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거 빠이빠이 없어요. 그런 문제 없고 그리고 또 뭐지 여보 당신? 피곤한 거. 골프 치고 처음에 이제 골프를 치는데 너무 약체니까 다 못 돌아요. 다 못 치고 18홀이잖아요. 골프 다 못 치고 한 몇 홀 치다가 피곤한 도저히 힘이 붙이면 그냥 몇 홀 또 쉬고 그냥 안 치고 또 좀 몇 홀 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그냥 완전히 뻗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저녁 하기도 힘들고 뭐 다른 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뭐 너무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 쌩쌩해요. 갔다 와도 뭐 할 거 다 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아주 그 골프 이 비타민 C 먹고 아주 건강이 아주 더구나 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시카고에 이제 친구 의사가 하나 있는데 동창 친구가 우리가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그 귀향 휴가를 갔었는데 한국에 오래 있을 때 가서 시카고에 우리 본가니까 그 친구 의사한테 갔어요. 한번 저 진단을 좀 받으려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 너무 약하니까 30대? 40대? 30대 갔더니 그 친구가 다 이렇게 다 검진을 다 하고 그러더니 나보고 같이 앉혀놓더라고. 너 잠깐 들어와. 앉혀놓고는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너 지금부터라도 네 집사람 운동 시킬래? 아니면 조금 있다가부터 한 몇 년 후부터 네가 휠체어 밀래?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년만 있으면 왜냐하면 걔 말이 그래요. 그 의사 말이 지금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이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점점점 나빠지면 약해지고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앞으로 한 4, 5년 후부터는 네가 휠체어 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시킬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못해요. 아무 운동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그래도 조금 덜 과격한 골프를 이제 억지로 했는데 그것도 뭐 몇 년 걸렸어요.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 골프를 통해서 체력은 이제 단련이 좀 되고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30대보다 40대 때가 건강이 더 좋고 체력이랑 40대 때보다 50대가 더 좋고요. 지금 만 65세예요. 그런데 점점 체력이 더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 우리도 생각해 보면 비타민 C밖에 그거밖에 뭐 특별히 한 게 없거든. 그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별명이 비타민 C 전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데마다 이게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비타민 C 한 알에 내가 오늘 계산해 봤는데 한 60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알에 60원. 그러니까는 하루 6알 먹어봐도 360원밖에 안 돼요. 온 식구 다 4식구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3만 원이 안 들어요. 30일 꼬박꼬박 60일 6알씩 먹어도. 그럼 3만 원 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강법이 어디 있어요? 싸고.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비타민C 덕을 엄청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사무실에 또 8군 쪽에 그 엔지니어 쪽에 한 몇 년 가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새로 간다니까 또 저 얘기를 해줬죠. 사람들 쭉 모아놓고 자 비타민C 얘기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비타민C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6개월 한 1년쯤 후에야 본인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 1년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용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좋다. 그러면 테니스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운동해야지.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탈까? 자전거 탔는데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돼요. 끊어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C도 내 얘기를 듣고 이제 복용하는 사람 처음엔 다들 이제 야 그거 해야지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한 뭐 오랜 후 몇 개월 뭐 1년 후에 보면 계속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먹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뭐 어느새 잊어버리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그 예수님이 저 열 문둥병자가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니까. 아, 이게 아무리 정말 고맙고 좋아도 이게 누구나 다 예수님도 뭐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그랬는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그걸 그래서 아 이게 확실하게 먹게 하려면 우리가 복용을 하려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CD를 정말 한 너댓 번 이상 듣고 정말 내가 이거는 꼭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제가 드시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왜냐하면 중단되니까 빤하거든요. 제가 잘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그렇게 이제 비타민 C하고 하나씩 CD를 드리는데 강의 끝나면 그리고서는 한 대여섯 번 이상 꼭 듣고 정말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먹기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년쯤 후에 저한테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나이 많은 노처녀분인데 8군에는 노처녀가 많습니다. 그 처녀로 들어왔다가 계속 결혼 안 하고 그냥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그때 한 50대 초반쯤 됐나 그런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보철을 쭉 했어요. 그런데 옛날 어렸을 때 뭐 이빨 다쳐가지고 보철을 하게 됐대요. 그랬는데 평생 그걸 끼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늘 아주 고통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오더니 양 선생님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만 피곤하고 뭐 그러면 금방 열로 사인이 오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타민 C 먹은 거밖에 자기도 없대는. 그래서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아주 내가 이거 참 큰 도움을 받았다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분은 그때 한 70까지는 안 됐지만 60 넘으신 여자분인데 그분도 그 따님을 이제 결혼을 시킬 때였어요. 그러니까 따님 결혼하기 한 몇 개월 전부터 얼마나 그 어머니들 할 일이 많아요. 막 정신없잖아요. 피곤하고. 근데 일도 또 해야 되니까 매일 와서 8시간씩 일도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났어요. 그 결혼식에 저도 그때 마침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픈 다리 끌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결혼식 끝나고 얼마 지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양 선생님 정말 신기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몸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고 정말 힘들게 이제 그 과정이 지나가니까 그랬는데 그 어려운 일 다 치르고 결혼식 다 끝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보니까 비타민 C 먹은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비타민 C의 효과 같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그런 간증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세크라멘토에 제가 한국에서 한 25년쯤 있다가 처음에 미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세크라멘토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교회 갔는데 제가 또 뭐 했겠어요? 비타민 C 강의를 또 했죠. 그랬는데 그 중에 나하고 동갑내기가 하나 있어요. 8군에서
군인으로 한 20년 복무하고 제대하고 와서 8군에서 이제 사병으로 일하다 보니까 오래 일하니까 영어도 뭐 제법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뭘 하냐면 보험 세일즈, 보험 파는 사람이 됐어요. 보험 뭐라고 하지? 판매원? 보험을 이제 보험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영어 좀 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그거 합니다. 보험도 하고 뭐 이제 좀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나랑 이제 동갑내기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얘기도 좀 자주 하게 되고 뭐 그랬는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늘 사람들하고 얘기를 가까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세크라멘토는 그 어떤 별명이 있냐면 그 알러지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별명이 있어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미국 전체의 그 수목 밀도가 2위. 뜨거운 데고 햇빛이 강하니까 전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계획을 안 세우면 아예 건축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데 거기는. 근데 그렇게 나무 밀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 저는 나무에 꽃이 피는 건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나무에 꽃 핀 거 보셨어요? 큰 나무들. 거기는 나무가 다 꽃이 피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도 꽃 피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꽃가루가 아주 유명한 데라 그래서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러면서 알러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꼭 병원에 가서 약 먹고도 해결이 안 되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일주일에 꼭 2번씩 가서 주사를 맞아서 그거를 이제 알러지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그 봄철 지나갈 때까지는 그냥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이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비타민C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 사람 나 따라와가지고 자기 이거 알러지, 나 그때는 알러지는 난 알지도 못할 때니까 이거 비타민C 먹으면 해결될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비타민C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의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건데 면역이 튼튼해지고 강화되면 그거 가지고 뭐 문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그 문제도 아닐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뭐 아무리 알러지가 많은 데라고 해도 꽃가루 누구나 다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는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끄떡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면역력이 충분히 강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 비타민C 열심히 드시면 뭐 그것까지 그 문제도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내 얘기를 했어요. 그냥 괜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 말대로 해보겠다고. 그러고는 말한 대로 그냥 그 CD 5번 듣고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비타민C를 이제 사다가 이제 아주 뭐 열심히 이제 복용을 했어요. 난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1년쯤, 딱 거의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나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양 집사님, 정말 신기하다 이거예요. 나 또 잊어버리고, 한 1년쯤 전에 얘기한 거니까, 뭐가 신기한가? 나 또 그거 얘기인 줄은 모르고. 그랬더니, 양 집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작년만 해도, 일주일에 2번, 꼭 2번씩은 내가 의사한테 가서 주사를 맞아야만 내가 알러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 안 가고 지금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 집사님이 자기도 한 거는 그동안에 거기 10몇 년 살면서 계속 그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한 1년 만에 그 다음에 해결이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비타민C 먹은 것밖에 다른 게 한 게 없는데 달라진 거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 비타민C 덕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애처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더니 자기 혀를 좀 보래. 자기가 이 백태가 많이 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들 가까이서 얘기를 늘 해야 되는데 보험제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뿌리고 껌 씻고 별거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 이봐요, 보라고. 뭘 봤더니, 뭘 보라고 했더니, 이게 백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뻘겋지 않냐, 이거 혀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혀처럼 뻘겋지 않냐, 하얀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그거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남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 저는 이제 비타민C를 많이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다시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 수혜자니까, 비타민C의 수혜자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해주고, 비타민C 먹어라. 나처럼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 비타민C를 권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비타민C 전해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제가 너무 길게 한다고 지금 자꾸 옆에서 음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떻게 그러면 비타민C를 복용을 하느냐, 어떻게 구입하고 복용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왜 비타민C를 전하느냐?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처럼, 내가 좋으니까, 예수 믿고 좋으니까 전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 그 구입의 요령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구입하실 때 절대 큰 거, 다량으로 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구입하지 마세요. 그 커스코 같은 데 가면 2만원 통, 1,000알 이렇게 팔거든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굉장히 약합니다. 열에도 약하고, 이제 쉽게 변질되고 상합니다. 쉽게 상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원래 하얗습니다. 하얀데, 그게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리 하게 되면 변색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황재 박사가 이런 강의하기 전에는 많이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 그 전에는 제약회사들이 미색을 살짝 넣어가지고 만든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황재 박사에게 강의한 다음부터는 하얀색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하얗게 됐는데 한국은 이게 미색을 왜 넣냐 하면 이게 쉽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니까 그거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게 하느라고 애초부터 색깔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도리상 이거는 좋지 않은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얀 거 아무 데서나 사면 아주 하얘요. 그러니까 쉽게 변색된 거는 색깔이 조금 변한 건 금방 알 수 상한 거를. 그런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미색같이 살짝 색을 넣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건 절대 사시지 마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건 사시면 안 되고 하얀 걸 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로즈힙 이런 비타민 C with 로즈힙 또 다른 첨가물 그 뭐냐면 미용 재료예요. 미용 재료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타민 C에 섞어가지고 같이 복용하게 해가지고 값을 올리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아까 원료가 뭐라고요? 쌀. 워낙 원료가 싸고 지천으로 널려 있다 보니까 비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타민 C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좀 고급화를 한 거예요. 미용제 같은 거, 로즈힙 같은 거, 미국엔 그런 거 많아요. 로즈힙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몇 배 값을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왜? 순수 비타민 C만 드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타민 C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정량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로즈힙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요. 그럼 그것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6알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그건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우리 몸에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비타민 C를 구입할 때는 pure 비타민 C, 비타민 C만 있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섞이지 않은 거, 정말 제일 싼 거, 하얀 거, 그거만 사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변질이 되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열에도 70도 이상 되면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비타민 C 같은 거 뭐죠? 차 같은 거 끓일 때 녹차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끓이면 비타민 C 다 죽어버린다잖아요. 다 없어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녹차 할 때도 왜 물 끓여가지고 좀 살짝 식혀가지고 그래야 녹차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쉽게 변질이 되고 상하기 때문에 그 큰 통에 드는 이런 거 사다 놓으면요, 뭐 한 2달 되면 다 버려야 돼요. 못 먹고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큰 거 사지 마세요. 딱 필요한 그때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사가지고 먹고 다시 또 사면 돼요. 조금 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큰 거 사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은 참 한국 사람들이 참 기발하잖아요. 머리가 좋고. 미국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비타민 C는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타민 C를 언제 복용한다고요? 식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만 밥 먹어요? 아니잖아요. 직장 나가면 뭐 어떤 경우는 2끼를 밖에 나가서 먹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황재 박사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신앙처럼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몸에 붙이고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뭘 먹을지 모르잖아요. 간식 먹으면 또 그때 하나 먹는, 음식 들어가면 또 유해산소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량이라는 게 없어요. 꼭 뭐 2알 먹어야 된다? 하나를 그런 거 없고 조금 먹으면 하나를 먹고 뭐 아주 많이 먹었다 그러면 2알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편리해요. 미국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이런 통에 들은 것밖에 없어요. 조그만 것도 이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매일 아침에 나갈 때 6알을 딱 조그만한 이런 캡슐 통 같은 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거기다 6알 하루 양을 딱 넣어갖고 나가요. 그걸 이제 먹는데 이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거 한 알에 5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니까 늘 이거 몸에 달고 다녀야 돼요. 네. 밖에 나가서도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퓨어 비타민 C를 사시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걸 사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복용을 하느냐? 식사 후에 이제 뭐 이건 뭐 약이 아니니까 뭐 식사 후 30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황재 박사 레코멘데이션은 식사 중에 하나를 뭐 드셔도 좋고, 식사 후에 바로 그냥 또 하나를 왜냐하면 식사하면서부터 이제 유해산소 생기니까 꼭 뭐 30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저는 이제 보통 식사 끝나면 2알을 한꺼번에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시면 되고, 정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뭐 꼭 얼마를 꼭 뭐가 지켜서 먹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충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양들은 뭐 대충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 뭐 아시죠? 오렌지, 뭐 귤 같은 거, 뭐 고추, 녹차, 귤, 감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감귤 하나 있죠? 얼마 들어 있을까요? 비타민 C가 그 안에 30mg. 그러면 이 하나를 내치 먹으려면 그걸 몇 알을 먹어야 돼요? 30알 이상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드시면, 그러니까 과일로 뭐 그 비타민 C 필요한 거 섭취하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걸 섭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해산소를 없애기 위한 거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러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뭐 고려온단에서 뭐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이게 고려온단 제품입니다. 고려온단에 통으로 이렇게 600알짜리 34,000원인가 35,000원이면 그러면 그게 600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뭐 한 몇 달 놔둬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거 딱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참 아주 편리하고.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잠깐 받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요? 애들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황재 박사 그런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까 그랬죠, 정량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애들도 이 깨물어 먹는 비타민 C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이런 거 잘 못 삼키면 그런 거 그냥 추어보, 뭐죠? 그렇게 깨물어 먹는 거 뭐라고 그러나? 예? 깨물어 먹는 그 비타민 C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해도 되고, 꼭 뭐 2000ml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정량이라는 거 없고, 웬만큼 먹으면 뭐 애들이니까 좀 덜 먹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네, 애기들은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물어 먹는 거 있어요. 비타민 C. 뭐더라? 뭐 있어요, 보면. 예, 그런 거 먹이시면 그 달콤하고 뭐 사탕 같으니까 먹을 거예요. 예. 그 얘기.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다량으로 비타민 C를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첫째, 변이 조금 묽어져요. 한동안.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위에 그 헬리코박터 이런 거를 또 해결을 하고 위가 튼튼해져요. 또 비타민 C를 계속 복용을 하면. 그런데 그 처음에 변이 조금 이제 묽어집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 얼마 후에는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 위 같은 것도 갑자기 만약에 2000ml를 이제 두 알을 먹기 시작을 했더니 위가 좀 쓰리다. 그럼 이게 비타민 C가 조금 개미산이라고 조금 이제 산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줄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광재 박사도. 그러면 뭐 조금 뭐 한 알로 줄이든가 일단 좀 적응을 해가면서 드시면 된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거는 아니니까 비타민 C는. 네. 또 혹시 또. 살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저도 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덜 먹어야 되더라고. 근데 너무 식성이 제가 좋다 보니까 그냥 많이 먹게 돼요. 자꾸 모든 게 다 맛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 그 사랑 많이 받고 떠나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가서 생각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다시 한국에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좋은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참 좋은 그런 여러분들과 성도 간의 교제도 갖고 그러고 떠나게 됐습니다.